안녕하세요. 미래에셋 토크룸입니다. 저희 토크룸은 각자의 투자 관점으로 시장을 해석하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금융 인사이트 콘텐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통자산과 디지털 자산입니다. 새로운 물결에 올라탈지 아니면 검증된 전통자산에 집중할지 다양한 시각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전통자산 대 디지털 자산. 본인이 선호하는 이유나 계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좀 전통자산의 투자 비중이 높은 편인데 저도 비트코인에 물려있는 상태예요. 물려있는 상태인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경험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안 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전통자산을 투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전통자산으로 저는 수익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신뢰가 안 된다면 네. 그 전통자산 수익률이 어느 정도시길래 8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걸로. 너무 부럽습니다. 네, 오시죠, 저희 쪽으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사실 인스타에 종목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때 지금 들어가면 괜찮다 해가지고 넣었는데 진짜 그게 오르는 거예요. 이제 수익을 이제 보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겨울이 왔죠. 네, 그래서 지금 저도 물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통자산에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인데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멀리 봤을 때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조금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전통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이라는 게 사실 뭐 시간이 증명해 주기도 하지만 폭락 후에 또 얼마나 잘 회복했냐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코인 쪽도 막 90% 그런 폭락도 많이 있었지만 이게 항상 4년 주기로 다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조금 믿어주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자산이라는 게 저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장 1,000원짜리를 손에 들고 있다고 했을 때 이 1,000원짜리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은 컨트랙트 자체가 전부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고 이 거대한 생태계 자체는 어느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 됐을 때 훨씬 더 차세대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쪽을 좀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전통 자산이 뭐 꼭 주식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약간 올레더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이제 주식이랑 채권이랑 이제 금, 달러 이렇게 조금 4개로 나눠가지고 레이달리오에 네, 맞아요. 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고 있고 최근에 뭐 조금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금도 전 처음에 샀을 때보다 많이 올라가지고 네, 조금 역시 전통자산. 네, 전통 자산은 승리한다. 네. 여기저기 수익률이 너무 부러운데요. 다 수익 보셨다고만 해가지고 힘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야죠. 다음 주제입니다. 전통적인 경제지표 공부하는 것과 블록체인 생태계 공부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전망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제 전통적 지표랑 디지털 자산의 지표 사실 이 두 개는 성향이 좀 많이 다릅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주주총회도 있고 배당금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블록체인 생태계는 좀 더 범위가 넓습니다. 대표자를 뽑고 투표를 해서 뭐 그 사람이 당선이 되면은 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코인을 분배받고 이제 컨트랙트를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거든요. 어떤 거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네, 주주총회는 사실 안 간 사람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거는 가지고만 있어도 참여할 수 있고 주식이 1세대라면은 이쪽은 좀 더 한 세대 더 진보돼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그런 가상자산으로 들어가는 자본금의 유입은 경제활동, 그 사업 가치 창출에서 나온다고 시작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냥 원래 존재했던 게 아니라 저희가 일했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가지고 개개인이 아니면 기업, 기관이 거기다 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비트코인의 원천은 아직은 저희의 근로소득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알고 그 구조를 이해를 해야 거기서 바탕된 자본금으로 가상자산에 투자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그래야 저희가 또 명확하게 알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저희 전통자산 경제지표 공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말씀하신 것만큼 그 기본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생태계를 공부하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에 오실 때는 이쪽에 앉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림을 예. 이제.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이 미치는 자산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권력에 의해서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단적인 예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그 달러 결제망에서 스위프트 망에서 빠져서 달러 자산들 아예 동결되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죠. 기축 통화임에도 러시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걸 보면서 이제 점점 모든 사람들이 그 통화 주권, 탈중앙화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블록체인 생태계를 공부하시다 보면 수익률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는 게 내 권리를 찾아오는 거다.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자산의 경우 장기 투자한다면 오른다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전통자산 이제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나요? 근데 이 말은 정말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항상 들어본 것 같아. 고점이다, 맞아. 고점이다, 이제 떨어질 때 됐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여태까지 차트로 봤을 때 무조건 오르긴 했다. 차트로 증명이 되니까. 역사가 증명을 하긴 했죠. 근데 저희도 근데 계속 우상향 하긴 그래도 했잖아요. 계속 우상향이긴 해요. 네. 근데 사실 뭐 정통 자산이든 비트코인이든 장투하면은 우상향일 거라고 저희는 네,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요. 네. 저도 장투파긴 하거든요. 저는 정말 그냥 그 기업에 대한 신뢰로 투자를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네. 그리고 성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크게 목돈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넣어놓을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예, 가치는 그 예, 계속 오를 거다라고 수렴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의시군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인구도 줄면서 주식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코스피도 살짝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제 뭐 전 국민이 주식하는 시대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큰 돈으로 그러니까 1억이 넘는 금액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몇 프로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다들 경험은 해보는 거지만 주식 시장이 결국은 큰 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감소하는 게 물론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우려하는 것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네. 근데 한국 부동산이 이제 오를 대로 올랐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한국은 뭐 부동산 불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한국에서 살 거면 부동산은 사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오를 대로 올랐지만 그치만 또 계속 오른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요새 또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성과급 많이 주는 이제 모 기업 있잖아요. 요새 그 기업이 셔틀이 지나가는 그 루트의 부동산이 초세권. 네. 네. 엄청 올랐다. 그런 말을 보면 아직도 오르지 않나. 아무래도 저희가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다면 저희가 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좀 빨리 자산을 증식시켜야겠다는 그런 욕구가 없었을 텐데 맞아요. 뭔가 맞아요. 저희가 이 월급 받으면서 한 20년, 30년 일해도 서울에 부동산 하나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약간 좀 급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국인들의 레버리지 투자도 제일 많이 한다. 뭐 개미도 엄청 많다. 이런 말이 다 결국에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가 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정통 자산은 안정적이지만 디지털 자산은 안정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상태로 본다면은 디지털 자산이 좀 더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건 맞습니다. 이거는 주식시장도 똑같은 게 주식 처음 나왔을 때 뭐 내부자 거래도 그냥 할 수 있고 규제가 거의 없었잖아요. 초기 단계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뭐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상한가 하한가가 없잖아요. 뭐 하루에 뭐 진짜 1000%가 뛸 수도 있는 거고 하루 아침에 빵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좀 무서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전통 자산은 일정적인 정해진 게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그래도 낫지 않나. 그 위험성의 정의가 변동폭도 있긴 하지만 사실 진짜 위험한 건 상장 폐지잖아요. 이게 지목을 이렇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련님. 네. 예, 그러니까 상장 폐지만 되지 않고 변동폭이 크다는 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직접적으로 위험성이라 느끼진 않아서요. 없어지지 않을 자산이라 하면 디지털 자산이든 전통 자산이든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상장 폐지가 오히려 더 괜찮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둘 다 마이너스를 봤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장 폐지를 하면 있어서는 약간 그 회사의 뭐 공장이라든지 기계 아니면 그 재산을 팔아서 그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환원이 가능할 부분도 있는데 네. 코인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없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는 부분은 주식 시장이 아직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블랙록이나 그런 자산 운용사들이 ETF를 운영하고 있어서 아직 국내 투자자들이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10년 후는 어떤 모습일지 예측해 본다면 저는 모든 전통 자산이 우리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위로 올라올 거라고 내다보는 쪽이고요. 그걸 이제 요즘 RWA, 뭐 Real World Asset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됐을 때 더 빠른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여전히 전통 자산의 그 형식을 띠더라도 거래 자체는 우리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뒤가 먼 미래긴 하지만 네. 그때도 아직은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변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지금 뭐 USDT, 뭐 테더 다 지금 존재하지만 결국에 그게 1달러로 바뀔 수 있다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서인 거지. 만약에 달러랑 연관이 이제 풀리고 이제 그것 자체로 존재했을 때는 뭔가 그것만으로 자산 취급을 받을 수 있나 생각해 봤을 때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 서비스 같은 경우만 해도 진짜 막 하루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게 나오고 취업 시장에서도 이제 AI 다룰 줄 모르면은 안 된다 뭐 이 정도 말이 있을 정도로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물과 공존하면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된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좀 나이들이 다들 올라갈 텐데 그랬을 때 그런 신기술이 뭔가 삶에 쉽게 적용될 수 있을까? 화폐로 좀 쉽게 적용될 수 있을까? 약간 어르신들이 카드 사용하는 거, 키오스크 사용하는 거 어려워하시는 것처럼 그런 가상자산도 알아야 사용을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런 디지털 전자기기가 익숙해야 메인으로 사회에서 메인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데 사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 인구들이 사용을 안 한다면 그게 과연 사용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에 그 아예 어르신들 모셔놓고 그걸 가르친대요. 잘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직업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아마 더 빨리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사회적인 약속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코인? 뭐 당연히 뭐 쓸 수 있지. 뭐 이것도 화폐로서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숫자 노름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그런 사회적 약속만 잘 되고 뭔가 법이 잘 되고라고 한다면 충분히 10년 뒤에도 가능성이 있고 정말 다른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10년이면 사실 거의 지금 코인의 역사의 뭐 절반이 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괄목상대할 만한 성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오늘의 토크룸 여기까지입니다. 토크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코인은 막연히 약간 그 투자하기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도 조금은 안전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고 많이 배웠고 저도 한 10% 전통 자산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 공부를 해보고 그쪽으로도 좀 투자를 지금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디지털 자산이라는 코인이라는 거는 이걸 쓸 줄 아는 사람이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공부를 하면서 투자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검증된 친구들로 이제 같이 반려 코인으로 한번 키워볼까 생각 중입니다.